네, 안녕하세요. 코딩 설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딩이 대충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코딩의 좋은 점을 제 견해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김석준이고요. 현재 다원교육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였고 현재 카이스트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는 비보잉을 좋아하고요. 또 육군훈련소에서 체력왕을 받아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저에게 온다면 전 즐거운 마음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끝까지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럼 목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딩이 뭔지 살펴보고 그다음 코딩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교육을 통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의 코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코딩은 바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겁니다. 즉, 컴퓨터에게 명령어를 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듯이 저희가 컴퓨터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 즉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컴퓨터는 숫자 0, 그리고 숫자 1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영어 혹은 한국어를 입력을 주면은 컴퓨터는 사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코딩 언어는 이와 다르게 실행을 했을 때 0과 1로 번역이 돼요. 따라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0과 1로 번역된다는 것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냥 기존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컴퓨터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파이썬, 자바, C 등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외에 한 몇백 개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언어보다 문법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요. 인공지능,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현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도 코딩 입문 과정으로 파이썬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2025년부터는 코딩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됩니다. 즉, 이제는 국영수 시대가 아니라 국영수 코 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코딩 교육 필수인가요? 혹은 아이의 전공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지금부터 배워두면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코딩 교육 왜 의무화하는지, 또한 비싼 돈 주고 코딩 배우면 우리 아이가 배웠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가요? 혹시 어머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장에선 제가 한번 이 궁금증을 조금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딩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이는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또한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이다. 이렇게 유명한 두 인물이 코딩의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코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코딩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에서도 코딩을 활용할 수 있고요. 코딩으로 그 어떤 것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딩은 1등 할 정도 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느 정도 알고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명의 인물은 각각 패션 모델, 영화 배우, 그리고 농구 선수입니다. 이들은 코딩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코딩을 사용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린제이 스콧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앱을 개발해서 종이 포트폴리오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애스튼 커처 같은 경우에는 코딩 지식을 바탕으로 영화 잡스의 스티브 잡스를 더 이해하고 그 역할을 더 충실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 보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농구 경험을 프로그램해서 농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게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공통점은 바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코딩 지식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저의 예시예요. 저는 전공자이지만 저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곳에서 코딩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한자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운 기사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번역해주는,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또한 사람 음성으로만 사람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측정기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 프로젝트라 사실 어딘가 배포되고 어디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면 코딩 지식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가 직접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막 코딩에 1등 할 정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코딩 지식이 조금만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이들도 만약에 코딩을 배운다면 나중에 일상생활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코딩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컴퓨터적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적인 사고란 바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복잡한 문제를 먼저 추상화해서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를 한 뒤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추상화, 분해, 알고리즘은 컴퓨터적 사고의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추상화입니다. 문제에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예시를 보자면 네온 사인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즉 음식을 추상화해서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가장 핵심만 냅둔 것, 이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분해예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쉽고 간단한 문제로 나누는 것이죠. 예시를 볼게요. 짜장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짜장 만들기, 면 삶기로 나눌 수 있겠죠. 짜장 만들기도 고기 볶기, 양파 볶기, 짜장 넣기도 나눌 수 있고요. 또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기 볶기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팬 준비, 기름 준비, 고기 준비 등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를 나눌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눈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문제 분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입니다. 그냥 레시피라고 하셔도 됩니다. 즉 라면 만드는 레시피는 라면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 상황이 놓였을 때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방법과 절차를 꼼꼼하게 생각을 해서 잘 적용해 보는 게 바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 문제 분해, 알고리즘, 즉 컴퓨터적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세부 단계까지 꼼꼼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에게 어떻게, 명령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끝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이해시켜야 되니까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야가 넓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자신감 있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저희 아이는 비로소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그것을 자신감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코딩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이 중요한 점은 바로 저희에게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줍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의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운영체제라는 것을 구현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운영체제란 컴퓨터의 시작과 끝을 다 관리해주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운영체제를 구현하면서 저는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코딩이 너무 어려웠고 실제로 한 3일 넘게 밤을 새면서 코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느 날 딱 한 줄 바꿨을 때 그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는구나, 끝까지 한번 해보면 진짜 뭐라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 그 다음부터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나 문제들은 다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끈기, 용기, 자신감이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은 뭐 그걸 통해 성취감도 얻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코딩은 저희가 컴퓨터를 직접 이해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는 자비가 없습니다. 감정도 없고요. 즉 내가 아무리 절실하고 내가 이게 되게 너무 간절히 바래도 컴퓨터는 올바른 입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해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 컴퓨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했을 때 그때 얻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얻는 용기 또한 다른 과목들 비해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아이들이 만약 끈기와 용기, 자신감이 살짝 부족하거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코딩을 통해 이런 것들을 향상시킨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코딩의 중요성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코딩 교육을 통해 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피커, 그리고 스마트 TV,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수술 등 의료 분야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썬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파이썬이 인기 있는 코딩 언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코딩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주 타시는 엘리베이터, 우리가 특정 버튼 눌렀을 때 그 층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다 코딩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또 무인 자판기 다 코딩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자주 쓰시는 스마트 냉장고도 코딩으로 구현되어 있어서 그 알바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불을 켜지 않아도 우리가 가까이 오면은 현관문이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센싱하고 그것을 통해 불 켜지는 그것도 다 코딩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코딩은 진짜 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는 더욱더 우리 삶을 지배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되었잖아요. 그럼 향후 20년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모든 가정에 로봇이 꼭 하나 정도는 꼭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희 아이가 혹은 저희가 미래에 코딩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10년 후 이 직업 중 몇 가지나 남아있게 될까요? 직업 세계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지만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 직업에 대한 예견처럼 요즘 들어 그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스마트폰 속의 AI 비서나 AI 스피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카페나 공항에서 서비스 로봇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들이 AI나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어떠?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멋지고 편리하게 바꿔주는 AI로 인해 미래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이러한 차이가 직업 세계의 변화로 연결되겠죠.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일을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규칙적인 반복 업무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복잡한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사람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직업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살리고 변화하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일일 텐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 공학자, 가상현실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을 연결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 등의 직업을 들 수 있습니다.
AI의 혁신은 기존의 여러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도 있듯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없고, 즉 컴퓨터는 대화를 하기 위한 코딩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컴퓨터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사람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런 업무들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를 뛰어넘는 무언가, 즉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력 혹은 컴퓨터를 뛰어넘는 효율성을 발휘해주는 일만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지금 개판을 하고 있고, 또한 컴퓨터가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아이 혹은 저희가 미래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고르자면은 바로 이런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앱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기술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IT 관리자,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또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공계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기술들을 잘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꼭 필수로 배워야만 한다는 시세가 맞습니다.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코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부터 코딩을 배워서 이런 실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원교육의 코딩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등 프로그램, 중등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 파워포인트, 자격증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COS 같은 경우에는 블록 코딩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이것은 파워포인트, 발표자를 준비하는 파워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블록 코딩이 잘 뭔지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처럼 블록 코딩은 명령어들이 다 블록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하나씩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시각적인 요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 또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만큼 코딩 입문 과정으로 아주 좋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했을 때 8주 안에 완성이 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했을 때 10주 안에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중등 프로그램이에요. 중등 프로그램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마지막으로 또 자격증 코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파이썬, 자바, C 등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혹은 블렌더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썬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예시이고, 제가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는 학생들 첫 수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컴퓨터가 저희 이름을 물어보고, 당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저희가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땡땡님 반가워요를 출력해주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아까 블록 코딩보다는 훨씬 흥미가 떨어집니다. 다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래서 이 과정을 보통 중등 혹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이런 문법적인 것들, 예를 들어 이렇게 프린트, 인풋 등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파이썬의 고유 문법입니다. 또 이것 또한 파이썬을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직접 구현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프로그램 언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했을 때 24주 안에 완성이 되고요. 그래픽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했을 때 10주 안에 완성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 프로그램입니다. 고등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요.
또한 대회 혹은 올림피아드 준비반도 있고요. 또 영재고 과목을 선행해주는 영재고 과목 선행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뭐 영재고를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대회나 올림피아드 통해서 더욱더 많은 뭐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가 코딩을 배우게 되면은 먼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고요. 컴퓨터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통한 끈기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코딩을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 저는 코딩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파이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코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딩 교육은 언제 시작하든 아이에게 절대로 아깝지 않은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원교육에 오셔서 제 밑으로 즉 저의 제자로 오신다면 저는 아이들의 인생에 꼭 종치겠습니다. 바로 골든벨. 네, 감사합니다.